자, 지난 시간 이어서 286쪽에 송전과 변압기인데, 송전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이제 얘기가 된 거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송전 과정에서 변압기가 쓰여야 되는 곳이 1차적으로는 뭐 때문에 쓰이는 거다? 승합이죠.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 가정이나 현장에서 쓰이는 전압보다 훨씬 큰 전압으로 송전을 하다 보니까, 승합을 해서 보내다 보니까 바로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공급 직전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제 필요로 하는 전압으로 다시 강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우리가 변전소라고 합니다. 대규모로 되어 있는 곳을. 간단합니다. 설명을 길게 하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길게 할 수 있고요. 짧게 하면은 딱 10분이면 끝나는 단원입니다. 알겠어요? 특히 선생님 다 때려치우고요. 시험 문제만 제가 변압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만 풀 수 있는 방식으로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5분이면 끝납니다. 변압기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변압기만 등장하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의 원리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변압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력 손실은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됐니? 일단 요거부터 좀 얘기할게요. 변압기 원리는 뭐다?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럼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됐어? 그럼 전원장치가 없는데 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그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 내에 어떤 도선이 있다면, 혹은 코일이 있다면, 그 코일의 내부에서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만들어내가지고 그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생하는 전압, 기전력. 그러니까 기전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기인한다, 전력. 그러니까 전력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됐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변압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에너지가 전환될 때는 그 총량은 항상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전기 에너지는 같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한다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뭐가 보존된다? 전력이 보존되는 거예요. 뭐가 보존된다고? 전력이 보존된다. 두 번째, 변압기는 입력부가 있고 출력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입력부는 변압 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부는 변압 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아까 1번 상황 있죠? 1번 상황을 적용시키면 변압 전에 무슨 값은? 전력 값은 변압 후의 전력 값과 어떻다? 그냥 무조건 같다. 물론 요 사이에서도 손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됐어? 됐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할 거. 전력이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정의된다고? 그럼 이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좀 해놓자, 이 말이죠. 됐니? 그럼 이거예요. 결국 이 전력도 V
I로 표시할 수 있고요. 맞나? 그래서 이게 입력부에서의 전압과 전류다. 됐나? 그 다음에 변압 후의 전력은 전압이 바뀌었으니까 출력 전압에다가 뭐? 출력 전류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값이 동일한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만약 변압을 하고 났더니 뭐가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크다면 그럼 뭐 했는 거지? 승합을 한 거죠. 이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같아야 되니까. 곱펜 총값은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거. 도대체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전력이라고 했잖아요. 기전력. 맞아? 그러면 얘가 크다는 얘기는 기전력이 증가했다 이 말이잖아. 그럼 다시 돌아가자.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뭐 있었지?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일단 기본적인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그러니까 자석이 센 놈, 자기장이 센 자석을 쓴다. 두 번째는요, 뭐 줄이 길든지 도선이 길든지 감은 횟수가 많든지. 맞아요. 그 다음에는요, 움직이는 속도가 뭐 빠르든지 뭐 이런 거야. 맞나? 그 중에서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는 어떤 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장치를 생각했을 때 변압기 자체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을까? 없어요. 움직이는 거는 대단히 손실이 커요. 왜냐하면 걔를 또 발생시키기 위해서 또 움직여야 되는 구동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한번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자석의 세기 자체가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자석을 매번 바꿀 수도 없는 거겠죠. 그럼 오로지 뭘까요? 분명히 어떤 장치가 있는데 입력부와 출력부로 나뉘니까 그 둘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압의 크기를, 기전력의 크기를 바꿨다면은 결국 뭐를 바꾸는 거다? 즉 코일을 이용해서, 도선보다는 코일로 만드는 게 단위 면적 안에서 길이는 훨씬 긴 거니까. 맞아요. 코일 감은 수를 늘려주는데 이때 우리가 감은 횟수를 n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n이라고 하면 n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기계의 장치가 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코일이 몇 개 필요할까? 기계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입력부의 코일과 출력부의 코일이 있는데, 만약에 두 코일의 감은 횟수가 같다면 그거는 변압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 입력부에서의 감은 횟수와 출력부의 감은 횟수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많다면, 출력부가 훨씬 촘촘하게 감아 놓으면 유도기전력이 출력부에서 훨씬 커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 그럼 필요한 값은 지금 다 나왔어요. 됐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풀기 위한 방식으로 얘기하자면은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할 것도 없어요. 뭐 그냥.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변압기의 이 상황을 우리가 대략적인 모식도로 한번 그려본다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금속 어떤 미음자 형태로 된 금속 덩어리예요. 됐니? 그래서 이쪽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쭉 감아놨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쪽이
어디냐면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발전소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연결됐다고 합시다. 됐니? 그래서 나가는 전류가 이쪽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쪽이 공급지라고 한다면 공급지로 가는 동안 이제 송전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돌 때의 입력부의 상황과 이쪽 입력부하고 출력부의 상황이 차이점이 있다면 뭐만 차이가 있는 거다? 그렇죠. 감은 횟수만 다른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이 감은 횟수가 많으면 일로 흘러갈 때 전압이 어떻다? 훨씬 커지는 거고. 낮출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그쪽을 넓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지 바로 직전에 있는 변전소에서는 이제 송전선이 되겠죠. 송전선에서 쭉 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공급지 직전이다. 혹은 주상변압기다라고 하면은 여기 감은 횟수에 비해서 여기 감은 횟수가 적은 상태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시험 치기 위한 거라고 하자면 이거 끝. 쉬워요. 별거 없어요. 그러면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2배 높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노? 입력부와 하여튼 출력부의 코일의 감은 횟수의 비율을 얼마로 만들자? 1대2. 1대2로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계속 이거예요. 자, 입력부와 출력부의 감은 횟수의 비율이 1대2라면 전류비는요? 2대1 되고요. 전압비가 1대2고요. 전력비는요? 1대1. 무조건 똑같다. 뭐 감은 횟수고 뭐 자시고 나발이고 간에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됐나요? 됐어? 이렇게 해서 너무 일찍 끝내면 아쉽잖아. 끝낼까? 한 개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명색이 방과후인데, 방과후라는 거는 정규 수업하고는 그래도 뭐 한 끗 정도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되는 방식을 요거 과정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변압기를 모식도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하자면, 자, 여기가 입력부고 여기가 출력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일을 그림도 뭐 그렇게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고 이래 돼 있다고 합시다. 됐니? 그래서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할게요. 됐니?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감겼어. 됐어? 전류가 이렇게 감기면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지. 그래서 요 코일에 감긴 요 금속이 전자석이 돼요. 뭐가 된다고? 전류가 안 흐르면 그냥 철덩어리야. 됐어?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S극이 되는 거야. 됐니? 됐어? 이때의 원리는 이건 전자기 유도가 아니고 전자기력이에요. 요거 자체만 놓고 보면 내가 뭘 공급했지? 이거잖아. 전기 에너지를 이번에는 뭐 한 거야? 공급했더니 뭐가 발생하더라? 자기장이 발생한 거예요. 됐나? 그러니까 전류의 자기작용입니다. 뭐라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출력부의 이 부분은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이걸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부위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하면 이쪽 끝은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없던 누가 N극이 갑자기 퍽 하고 접근을 하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고. 맞아요? 얘 입장에서는 S극이 접근을 해버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퍽 하고 이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가 N극이고 S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게 봤을 때도 여기가 뭐 S극으로 유도되는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S, 여기가 N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갑자기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빨간색 어디 갔노? 아, 여기 있구나. N극 등장하는 거를 뭐 방해하는 방향으로 얘가 실제로는 N극이 되고 요게 S극이 되는 거야. 됐니? 만들기 위해 여기에 뭐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흐르게 된다.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유도 전류가 발생한 거는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 다만 여기에 총 공급된 에너지가 100W라면 몇 와트? 100W라면 여기에 총 출력되는 전력도 얼마다? 100W가 돼야 된다.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가문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기전력의 크기가 그 가문 횟수의 비율과 정비례해서 전압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류와의 곱이 전류와의 곱인 값인 전력이 총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는 가문 횟수에 항상 반비례한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별거 없어요, 이거. 그래서 그게 287쪽에 있는 내용인데 뭐 별거 없습니다. 됐어? 추가적으로 자기가 이제 2학년 됐을 때 좀 전자기에 대해서 미리 좀 겨울방학 동안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예요. 추천하는 거는 뭐 교류 전류와 직류 전류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정확하게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의해라.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요거를 좀 잘 해놓는 게 중요하다. 됐나요? 그러니까 질문. 없죠? 자, 앞 시간에 이제 화학 생명과학 시간에 이제 그 얘기 했었는데 생명과학 파트는 다음 주 목요일 됐을 때 제가 보고 필요하면 하고, 물리도 이제 일단 중간고사 범위는 거의 다 됐어요.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공식적으로는 이제 자습입니다. 왜냐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하면 끝나거든. 중간고사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수업은 최종적으로 뭐 한 가지 정도 테마를 하나씩 해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짜리 분량 한 개씩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뺏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이 그렇게까지 뭐 까탈스러운 내용이 없기 때문인데, 지구과학은 뭐 어차피 제가 다 수업을 각 반마다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필요한 것만 별도로 촬영이 필요하면 촬영을 해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물리도 다음 주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질문할 거 있으면 물화생지 뭐든 괜찮습니다. 네, 가져와서 공부하시고, 목요일은 일단 짧게 뭔가 촬영할 수도 있고, 금요일은 일단 확실히 자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질문. 깔끔하죠? 네. 더 하자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